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악의 장단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주기로 소리의 길이와 강약이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을 말하며 기본 단위인 박으로 구성된다. 박은 음의 길이를 재는 단위로 기준이 되는 박을 보통박이라 하고 보통박을 더 작은 단위로 쪼갠 박을 소박이라 한다. 여러 개의 소박이 모여서 하나의 보통박을 이루며 우리 민요 장단은 국거리 장단처럼 3개의 소박으로 이루어진 보통박이 4번 나타나는 3소박, 4보통박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정감보에 나타낼 때는 그림 1과 같이 12전봉 정감 칸이 필요하다. 자, 그럼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소박이 여기 나타나고요. 보통박이 4개죠. 그래서 4보통박이 나타납니다. 일문단에서는요, 국악의 장단과 기본 단위인 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국악 연주에서 장단을 맡는 대표적인 악기는 장구로 장단을 맞추기 위해 장구에 가중면을 치는 것을 점이라 한다. 그림이는 국거리 장단의 기본 장구 장단을 나타낸 것으로 장구 장단을 정감보에 기보할 때는 각각의 점에 해당하는 부호를 사용하며 악기에서 울려나온 특징적인 소리를 입으로 흉내낸 구음 부호를 아래에 첨가하기도 한다. 덩 끼덕 쿵 더러러러 쿵 끼덕 쿵 더러러러.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국거리 장단의 기본 장구 장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기본 장구 장단을 정감보에 기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문단에서 얘기했습니다. 3문단, 장구 장단을 칠 때에는 한 손을 채를 잡아 채편을 치고 다른 손은 북편을 치는데 장구의 채편과 북편을 동시에 치는 것을 덩이라 하고 정감보에 이렇게 표시한다. 이는 합장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덩이랑 합장단은 똑같은 말이 되겠어요? 주로 음악을 시작할 때 사용한다. 채편을 한 번 치는 것을 덕이라 하고 이렇게 표시하며 채편을 칠 때 짧은 꾸미음을 붙여치는 것을 기덕이라 하고 이렇게 표시한다. 기덕은 채편을 겹쳐 친다고 해서 겹채라고도 한다. 채의 탄력을 이용해서 채를 굴리며 채편을 칠 때는 더러러러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시한다. 덕, 기덕, 더러러러에서는 북편을 치지 않고 채편만 치며 장구의 북편을 칠 때는 쿵이라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 자, 여러분 3문단에서는요. 장구 장단을 연주하는 방법과 정감보 표시 방법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덩은요. 똑같은 말로 합장단이라고 하고 시작할 때 보통 치고요. 채편과 북편을 쳐요. 덕은 채편을 한 번만 치는 것, 기덕은 꾸미음과 함께 치는 것이고 겹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더러러는 굴려서, 쿵은 북편만 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해요. 자, 3문단으로 가볼게요. 또한 정감보에서는 점의 길이도 나타낼 수 있다. 한 정간에 점을 나타내는 부호가 하나가 있으며 그 점은 한 소박이 되고 한 정간에 점을 나타내는 부호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정간이 빈칸으로 남아있으면 그 점은 두 소박이 되는 식이다. 비어있는 정간은 앞의 소리를 연장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림 위의 첫 번째 보통박은 덩은 2소박, 기덕은 1소박이 된다. 또한 장단을 칠 때는 기본이 되는 장단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악곡의 흐름이나 연주자의 해석에 따른 변주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주자에 따라서 기덕을 덕으로 바꾸거나 쿵 더러러러를 쿵덕 쿵으로 바꾸어 변주할 수 있는 것이다. 변주의 구체적 사례가 나타나 있네요. 이러한 변주는 악곡의 흐름에 맞게 장단 변화를 주어 음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변주의 역할까지도 얘기해 주었습니다. 3문단은요. 정감보의 점의 길이를 표시하는 방법과 장단의 변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5문단, 한편 실외 음악이나 사물놀이처럼 큰 소리를 내야 할 때 북편 대신 궁채를 치기도 한다. 자, 그러면 궁채로 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큰 소리를 내야 할 때. 또한 채편을 칠 때는 채편 가죽의 중앙 부분인 복판을 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독창 또는 독주의 반주나 실내악 연주처럼 소리를 작게 내어야 할 경우에는 가죽의 가장자리 부분인 변죽을 친다. 자, 그럼 채편의 복판이 아닌 변죽을 치는 경우도 나타나 있고요. 변죽은 작고 높은 소리가 나는 반면 복판은 크고 낮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연주 상황에 맞게 치는 것이다. 자, 그럼 연주 상황에 맞게 장구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5문단에서 얘기했습니다. 6문단입니다. 장단은 단지 음악의 진행을 시간적으로 안배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자의 창자의 호흡을 조절하며 음악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간다. 따라서 국악을 깊이 있게 감상하려면 장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 음악에 담긴 흥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 6문단에서는요. 장단의 역할과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네요.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국악에서 장단의 개념은 무엇일까? 일문단에 나타나죠. 장단의 개념은요, 일정한 주기로 소리의 길이와 강약이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선지 2번. 장단을 구성하는 단위는 무엇일까? 일문단에 나타났고요. 기본 단위는 박이었습니다. 선지 3번. 정간보의 점의 강약을 나타내는 방법 무엇일까? 나오지 않았었죠.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은 3번이 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 정답은 선지 3번입니다. 선지 4번. 장단을 변주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 음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고 4문단에서 얘기해 주었어요. 선지 5번. 국악 감상에서 장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6문단에 나타나 있는데요. 장단을 이해해야 국악을 깊이 있게 감상하고 우리 음악에 담긴 흥을 더 잘 느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기역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었었는데요.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정간보를 보면 연주할 점의 길이를 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답의 근거는 2문단과 3문단에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정간을 통해 앞의 소리를 어느 정도 연장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머지 것은요, 선생님이 틀린 부분을 고쳐놓았어요. 크고 낮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채편에 변죽이 아니라 복판을 쳐야 되겠죠. 선지 3번. 여러 개의 보통박을 쳐서 아니고요. 소박을 쳐서 하나의 보통박을 연주한다. 선지 4번. 부편을 치는 도구는 기본이 되는 장단에 의해 결정된다가 아니라 음악의 연주 상황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 5번. 기본이 되는 장단을 연주할 때는 부편과 채편을 동시에 칠 수 없다. 아닙니다. 기본 장단인 덩을 연주할 때는요, 부편과 채편을 동시에 치게 되겠죠. 자,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선지 1번이었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창작 장단을 연주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나만의 창작 장단을 만들어 연주해볼까? 3소박 4보통박으로 치면 재미있을 것 같아. 우선은 정간보에 부호와 구음을 표시하고 그대로 연주해봐야지. 여러분, 3소박은 뭐예요? 1보통박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보통박이 이루어지는 걸 나누어 놓았습니다. 4보통박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요. 선지 1번. 덕은 각각 2소박으로 연주해야 되겠군. 네, 두 덕의 다음 정간이 모두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맞는 선지입니다. 선지 2번. 마지막 보통박에서 채편만 더 치면 되겠군. 덕과 기덕만 있으므로 채편을 한 번 치거나 짧은 꾸미는만 붙여 치면 됩니다. 맞습니다. 선지 3번. 합장단. 합장단과 똑같은 게 덩이었죠. 시작하고 겹체로 마무리해야 되겠군. 겹체로 마무리하는 건 기덕이었죠. 덩으로 시작하고 기덕으로 마무리하는 게 맞습니다. 선지 4번. 세 번째 보통박에선 종류가 다른 세 점을 연주해 봐야 되겠군. 자, 세 번째 보통박은 여기가 되겠죠. 종류가 다른 두 점이 되겠죠. 쿵과 더러러러 두 개만 하면 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선지 4번이었습니다. 선지 5번. 첫 번째와 마지막 보통박이 세 번째 소박에서는 기덕을 쳐야겠군. 둘 다 정간보에 기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답은요, 선지 4번이었습니다.